이게 우리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이제 건강, 우리가 의료기잖아요. 의료기니까 헬스케어 관련된 이거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상식을 조금 내가 이해를 하셔야 이게 어떤 건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오 내가 이거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 야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이거 쓰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안 들어와 있으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할 때 사장님들 내가 맛있다고 느꼈을 때 맛있다라고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맛있을 것 같아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확신이 와야 목소리라든지 톤들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게 잘 모르시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소개하는데 정확한 명확한 내가 어떤 자신감이 있는 그런 어떤 답변들이 안 나올 거예요. 전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보 전달에만 급급하는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이 확실에 찬 어떤 그런 말투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야 얘는 진짜로 정신을 보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끔 해줘야 사람들이 더 확률이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사장님들 그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차이가 있어요. 물건을 잘 파는 사람 못 파는 사람 그 차이가 있는데 아마추어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하나의 제품이 있으면 이 물건을 팝니다. 살 때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좋다. 그냥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형태가 그냥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다음 설명하면 다 아니지, 그죠? 그런데 프로는 어떤 건지 아세요? 프로는 어떤 형태가 프로인지 아세요? 정보,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도 중요하지만 뭘 전달하냐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치를 전달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치를 느껴본 사람이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우리 이거 아이템 K로 눈치 이게 메인이라면 이거를 정말 내가 열심히 써가지고 와 이거 진짜 좋아. 그랬을 때 이거는 가치 전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보 전달, 상품에 대한 설명 여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건 한 개 팔려고 하면 그거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인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게 앞섭니다.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집에 있는 물건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감정적으로 산 물건하고 이성적으로 산 물건 비율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가 더 많을까? 구매를 하는 형태가 감정적으로 산 물건을 많을까요? 이성적으로 산 물건을 많을까요? 감정적으로 산. 와 이거 좋겠다고 감정적으로 사놓고 집에 처음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게요 비율이 7대 3이 난대요. 거의 대부분의 감정이 발동이 돼가지고 물건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선을 건드려야 되거든. 근데 제품 전달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성의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따지잖아. 얼마인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 값어치를 할까? 이거 쓰면 내가 진짜 나을까? 뭐 이런 이제 아이고 이게 무슨 이 가격이 이렇게 하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보토리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때 가치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전달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요실금 치료기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요실금이 치료가 됩니다. 이거랑 우리가 실제로 따질 때 요실금이 치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요실금이 치료가 됐다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실금이 치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실금이 치료가 됐습니다가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요실금이 가지고 있고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잖아. 장거리 여행도 힘들어지잖아. 어디 대인관계도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막 떨어지거든. 근데 요실금이 나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요실금이 나왔다가 아니고 이 사람의 못 갔던 여행도 다시 갈 수 있고 대인관계도 자신감 있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주는 그 가치가 어떤 건지 보셔야 돼요. 그게 갔을 때 그 사람은 79,800원이 비싸 얼마나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가치를 느꼈을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이 아이템이
정말로 우리 이 일상에 우리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걸 들으시고 나부터 쓰는 걸부터 한번 루틴을 새로 잡으시고요. 그동안 안 쓰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써본다는 생각을 한번 목표로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이 돌아가는 저절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쓰게 되면은 분명히 내 몸의 변화를 느낀다. 그거는 제가 100% 장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써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사장님들 지금 나는 건강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다. 사실 손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디닥터 빼고 기가 막히게 케겔로 잘하고 있어요. 바디닥터 쓰기 전에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 했다. 아무도 안 하세요? 했습니다. 숨쉬기 운동밖에 하기는 맞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저기 뭐야 뭐 PT를 끊어놓고 받아봤는데 그 PT가 1회 55,000원씩을 50분 가까이를 받아봤어요. 네. 근데 죽기 살기로 하기 싫었어요. 그렇죠. 힘들어가지고 못 가겠고. 그러면 다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강관리의 기본이 뭘까?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걷는 분들도 있죠. 하루에 뭐 5,000보도 걷고 10,000보도 걷고 또 아니면 기능식품을 좋은 걸 내가 많이 먹고 있고 꾸준하게 잘 먹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도 건강관리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건강관리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들? 건강관리 운동이잖아요. 그죠? 운동인데 운동 중에서도 근력 운동. 그래서 저는 근력 운동을 빼고는 내가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대구의 한의원 원장님이 한 분 오셨었어요. 이 원장님 보고 제가 질문하는데 그분들한테 이 원장님한테는 제가 뭐 이 강의를 하겠어요? 몸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보다 더 전문가인데 그죠? 자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원장님 치료의 완성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치료의 완성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가 치료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치료의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런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치료해줬으니까 이제 치료가 끝났어. 그 사람이 이제 너는 나을 거야. 이게 100%야? 아니요. 아니라고요. 이 원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자기가 치료해주는 게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치료의 완성이 어디가 완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던지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완성은 없다고. 완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거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사후 관리. 치료는 내가 하는 거는 그거는 과정이고요. 치료의 완성은 사후 관리.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운동하세요. 치료해줘놓고 운동하세요. 치료가 거기서 끝이었으면 운동하러 굳이 소리 뭐하고 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야기를 왜 해? 사후 관리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후 관리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운동하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근력 운동을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장님 보고 그러면 그 환자들을 보고 운동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원장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뭐 운동하라고 그래요. 할 수도 없는 몸인데 그거거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해야 돼요. 운동.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봤을 때는 도저히 운동할 수 있는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라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중에서도 나는 근력 운동을 안 해도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없죠?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프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니까 나는 근력 운동을 못해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런 게 답이 용납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장님이 건강한 모습을 찾으려면 근력 운동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된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장님 보고 제가 그러면서 원장님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진짜 근력 운동, 코어 운동의 기본적인 코어 관리가 된다.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획기적이지. 완전히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제가 오늘 정말 잘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옆에 가서 앉혀갖고 그걸 확인시켜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험 많이 하셨잖아. 와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계약하고 이제 환자들을 보고 앉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 앉아있는데 근육 만들어준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이 안 되는, 이해를 못 시켜요. 저도 말로 해갖고 이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근력 운동이 된다는 말은 밖에 나가서 저는 지인들 만나고 저는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나마 조금 내가 몸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만히 앉아있는데 근육 운동이 됩니다라는 이거 설명을 저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사장님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앉아보면은 내가 직접 앉아보고 느껴봤을 때 완전히 이거라는 걸 느끼고. 저도요 2주 가까이를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저를 이거 소개하시는 분이 2주 동안 저는 한 번 딱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볼 생각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는 시스템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옆에 와갖고 계속 이거 앉아보고 진짜 운동되고 기가 막힌다고 말을 하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온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데 2주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괴로워서 내가 한번 가서 앉아줘야 돼. 근데 앉아줘야 앉아주러 가는 거야. 그래라도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뭐요? 또 뭐 마사지샵 비슷한데 지금은 진짜 이런 센터가 있고 옛날에는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지금은 그나마 여기 다 보면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연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주문 꾸구식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샵 마사지 샵 구석에 가니까 한 달을 갖다 놓고 거기다 가니까 막 바지를 막 벗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바지를 파손하면 저 잘 붙더라고. 저는 처음 할 때 제가 체험을 다 시켰거든요. 치마를 입어 그러나? 진짜로 진짜 그거는 진짜예요. 저는 그걸 절실히 느껴요. 지금도는 저는 여자분들 체험 시키라면 잘 시켜요. 벗으라면 벗어. 그 외에 내가 태연하게 그냥 옷 벗고요, 저 치마 입고요 있으면 되면 하고 나가버리면 알아서 벗고 앉아 있어. 근데 남자들은 또 달라. 남자들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아니까 옷 벗고 앉으니까 앉아 안 앉지. 그러니까 에이 됐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됐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왔는데 거기다 바지 벗으라니까 그게 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됐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다가 얼마인데 물어보는 거야. 저도 똑같은 걸 뱉더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 도대체 얼마인데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때 당시 49,800원인가? 54,800원. 49,800원 그랬죠. 얼마 안 하네. 그러니까 야 그래 해줄게 한다 그랬고 그래서 해주는 거야. 남자들은 또 그런 게 또 있거든. 아이고 그거 뭐라고 그게 해줄게 괜찮으니까 해주고 치아 부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했는데 처박아놓고 안 써. 그러니까 이게 뭐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해주긴 해주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피곤하니까 아이고 저거 마사지라도 되겠나 싶어갖고 호기심에 이제 끄시고 내가 포장 뜯다고 이제 쓰는 거야. 안 뜯었어 진짜로. 그래갖고 또 앉았더니 앉아서 설명서 보고 이제 앉는 거예요. 뭐 물티슈 깔아라 뭐 있다고. 그 버튼을 눌러보니까 이제 올라가잖아요. 하는 거 있죠. 처음에 이거 봐라 그래서 또 눌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도가 자꾸 올라가고 이야 이제 다른 데 이제 속이 어떻게 야 이거 뭐 되겠다고 앉아서 점점 내 표정부터 바뀌고 반응이 내 스스로가 바뀌는 거야. 오 나중에는 진짜로요. 오,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옛날 거는 40 정도로 넘어왔는데, 이야, 진짜 운동되는 거예요. 와, 그때는 진짜 뭔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야, 진짜 이거 운동되겠는데? 이 생각이 딱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호기심이 막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몇 가지 있어요, 강조가? 99까지 있죠. 99까지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 이게 이제 신기한 놈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첫날 40을 하고 야 진짜 그래도 설명서 보니까 99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 99를 올리면 얼만큼 보고 나한테 반응이 올까? 이제 이게 호기심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50까지 올려. 그 다음에 60까지 올리고요. 단계로 탁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 상상이 가세요? 것 같은데? 공중부양한 것 같죠? 예. 진짜로요. 몸에 막 온몸이 막 진짜 오징어가 막 진짜 막 전기 감전된 사람처럼 발가락 끝까지 힘이 들어가는데 나중 되니까 60만 딱 넘어가니까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음대가 알이 베겨가지고 뛰는 거야. 이게 알이 베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했다는 거잖아요. 운동이 됐다는 거예요. 근력 운동이 됐다는 의미예요. 운동을 했다가 아니고 근력 운동이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느낌이 왔을 때는 뭐야? 이거는 운동이 되는 거네라고 와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상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바이어들 우리가 그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소비자들이 앉아볼 때랑 그런 바이어들이 앉아볼 때하고 관점이 다르죠. 네. 누군가는 써보고 싶다, 누군가는 팔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듯이 바이어들 앉았을 때는 어떤 기준이 들어가요? 와 이거 진짜 운동되는데 이거 많이 팔리겠는데? 운동 누가 해야 돼요? 전부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대중적인 그런 아이템이네. 야 이거 먹히겠다. 요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저도 관점이 뭐예요? 저도 이게 딱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야 이거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사업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제가 바로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사업해야 된다 이러거든. 이런 거는 사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하고 그 사업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우아하니까 진짜 우아한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그거를 잘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내 쓰는 것부터 한번 연구를 하듯이 나를 임상을 한다 생각하시고 나에 대한 데이터부터 뽑아내세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사업은요 저절로 되고요. 내가 눈에서 막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달아들게 될 거예요. 앉혀놓고 아니 이거 있잖아 이게 패턴이 아니고 이거 너 무조건 써야 돼. 이거 말이 필요 없어. 운동해 안 해? 안 한다? 그럼 이거 써야 돼. 이게 자신 있게 딱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 그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무슨 설명이 구구절절 필요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어디 갔어요? 자, 요거부터 할 텐데 그러면 우리 케겔운동기 바디닥트 있잖아요. 케겔운동기. 요거는 고주파예요, 저주파예요, 초음파예요. 사장님은 얼마 안 되시죠? 우리 거는 저주파입니다. 저주파.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이거 다 달라요. 같은 주파수이지만 그 영역대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주파 전기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이 아이템에 대한 거. 그리고 전기 자극이 탁 가면 우리는 원래는 운동이 어떤 형태로 되냐면 뇌에서 신호를 딱 주잖아요. 뇌에서 이제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딱 주면은 신경을 타고 이 신호가 전달이 돼갖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운동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뇌에서 신호를 주는 게 아니고 신경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얘가 바로 이 전기 저주파라는 전기 자극이 근육으로 바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얘는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비 환자들 어떻게 될까요? 마비 못 쓰는 사람, 신경이 죽은 거잖아.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 관련된 그 부분에 있는 근육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 의지대로 운동이 될까 안 될까? 못 하겠죠. 그러니까 마비 환자들을 무슨 치료를 많이 해요? 전기로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비 환자들한테도 이거 써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인위적으로 운동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딱 들어가면 조직 온도가 이제 상승을 합니다. 조직 온도가 상승하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도록 이 히스타민이 방출이 돼요. 히스타민이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확장이 된다는 것은 피 흐름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빠르게 돌리겠죠.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열도 올라가는 거고 조직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혈류량이 증가되고 여기 에너지가 이제 막 이제 순환이 잘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종하고 염증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된다는 건 이제 지방 분해가 돼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수축 이완을 강제로 인위적으로 시켜버리는 거. 그러면서 근력과 지구력을 강화를 시켜주고 근경축 완화. 이거 우리가 뭐 근육이 뭉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를 시켜주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갔을 때 이런 저주파 관련된 걸 많이 하죠. 통증 관리를 많이 하죠. 자, 이런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요 정도는 내가 취급하고 있는 내 아이템은 요런 저주파가 이런 원리를 해가지고 내한테 운동을 시켜주는구나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몸은 생체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면 5V 정도의 생체 전기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전기가 제로입니다. 볼트가 제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전기 볼트가 점점 약해져요. 내 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볼트 수가 자꾸 약해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 활동과 신호 전달 역할. 그러니까 생체 전기가 약하다는 거는 신호가 우리가 신경을 통해 전달하는 그게 신호 전달 체계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우리 조직 기능을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신경 근육을 바로 하고 이게 우리 원래 우리가 근수 주기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 자극은 바로 근육을 자극을 줘서 운동을 시켜주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저주파 치료 임상적 효과 해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경통, 류마티스 굉장히 많습니다. 두통, 위경련, 기타 통증을 수다 통증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조직 진정 및 고무작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경통 마비성 질환들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신경은 전기 흐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신호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 체계가 굉장히 전기 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비되는 환자들 보고 계속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이게 신경이 활성화되도록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연을 한번 해주시다 보면 어떤 분들 있는데도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 한번 요걸 하시다 보면 그런 사람 간혹 나타나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한 20만에서 막 중국 것처럼 막 하는데 한 99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당뇨인사는 보통 대체적으로 당뇨가 있는 분은 당뇨가 있는데 왜 그럴까? 당뇨 때문에 그럴까? 당뇨가 있다는 것은 신경 기능이 그러니까 둔화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그럼 그런 분들한테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 신경 자극을, 전기 자극을 자꾸 주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더군다나 그런 걸로 해갖고 근력 운동을 시켜주니까 이 근육이 생기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또 이유가 또 되는 거죠. 그런 게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혈액 촉진대 염증성 질환, 이거 염증에도 저주파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쓰시다 보면 여기 비노생식기 쪽으로 조금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염증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염증이 조금 심하게 뭐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염증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는 근력 운동이 하잖아요. 근데 염증이 있어. 그러면 근력 운동 하듯이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쓴다. 염증 있는 사람한테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괜찮아요. 안 된다. 염증에 도움을 준다 했잖아. 네. 그러면 내가 근력 운동 한답시고 그냥 똑같이 막 세게 써버려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약하게. 우선적인 게 있어요. 염증 치료가 우선인데요. 근력 운동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력 운동은 뒤 문제. 그러니까 염증에도 충분히 도움을 주거든요. 이 말은 뭐냐? 적당한 강도가 같습니다. 세게 들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염증 수치가 조금 높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혹시나 뭐 남자들은 전립선 염증, 여자들 방광염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만성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조금 약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염증 수치가 좀 떨어지고 좀 많이 개설이 됐을 때 이제 운동하는 개념으로 좀 쓰시고 그렇게 강도를 조절하는 거. 그것도 좀 참고로 좀 들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비성 기능 조절한다. 이것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호르몬 조절을 하는 게 있어요. 호르몬 조절 여성분들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호르몬 밸런스를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주파가. 이러니까 실제로 저는 폐경을 하신 분이 다시 생리를 하는 경우들을 간간히 봤습니다. 그건 뭐예요? 호르몬 밸런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시 생리를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드시는 분들, 자궁 적주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호르몬 약을 많이 또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특히 이제 그런 분들 민감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걸 쓰면서 이제 호르몬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아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그냥 내 지식으로만 가지고 계세요. 이걸 가지고 너무 필드해 갖고 이것도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좋아지네. 그렇죠? 이거 더 좋아지, 이거 더 좋아지, 이거 더 좋아진다. 이거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괜찮다, 이것도 써도 된다. 너무 갈 필요가 없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적인 내용으로 내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현장의 필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세요? 좀 떨어지는 분들도 효과를 좀 보시죠.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 하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이제 참고적으로만 내용만 가지고 계시고 너무 이걸 하시게 되면 오히려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약장사.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뒤에 이제 본론은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사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건강 관리를 내가 왜 이 근력 운동이라고 꼽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그 삶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아기가 딱 있을 때 누워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어요. 그 다음에 앉아요. 그 다음에 기어요. 기면서 기다가 보면 이제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긴다는 거는 이제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잖아요. 움직인다는 거는 이거는 운동이 될까 안 될까? 운동이 됩니다. 움직임 자체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움직이라 얘기하잖아. 하다 못해 움직이라 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설 수 있는 근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길 때에 일어설 수 있는 근력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일어섰단 말이야. 일어섰죠. 그럼 일어섰으면 이제 그때부터 한 발짝 내딛기 시작하죠. 요때가 인간으로서의 일생이 시작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걸음이 첫 걸음이 이게 인생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메커니즘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활동 반경이 어떻게 됐어요? 길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는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막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어릴 때 그죠? 그 정도로 막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근육이 막 요소의 근육들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근육이 막 생긴다면은 그런 인지 능력도 같이 막 좀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막 똑똑하죠. 막 했던 거 금방 따라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 직장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장가도 가고 애도 먹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에 이 그림에서 보니까 이제 변동사항이 하나 옵니다. 어느 지점에 딱 가니까 요 지점에 딱 가니까 이제 손이 어디가 있어요? 허리. 허리. 자, 요때부터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요때까지는 활발하죠, 움직임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활동 반경이 이제는 확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가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그죠? 불편해졌다는 건 이제는 활동 반경이 줄어들었다. 활동 반경이 줄었다는 거는 그 의미가 뭐예요? 왜 여기에 손이 올라갔다는 이유인지 아세요? 우리는 30세 이후부터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내가 근육이 생기면서 왕성했다면은 이제 근육이 빠지는 기점부터 이제는 점점 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그게 딱 그 기점이 절정인 기점이 요 기점이 오는 거예요. 요때부터 손이 올라간다. 예를 들면 사장님들 식당에 옛날에 우리 있는데 말했잖아요. 거기 가서 밥 먹고 나면 젊을 때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잘 갔죠. 그러면 이제 개모임 한다. 요즘은 이제 앉아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디 뭐 잡을 거 없나? 이거 찾자 먼저. 그 다음에 한 손 갖다 두 손 갖다 나중에는 내 입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소리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움직임이 둔화되기 시작해요. 보행에 문제가 옵니다. 보행에 문제가 오니까 점점 근육이 빠지는 속도는 어떻게 돼요? 활동이 반경이 줄었다는 건 뭐예요? 운동량도 줄다는 거잖아. 안 그래도 근육이 빠지는데 운동량까지 줄어드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근육이 더 빨리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패턴이 이제 여기 아팠다, 나중에는 여기 아팠다, 이제 온몸이 이제 다 아픈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결국 지팡이 지었죠. 허리가 구부정해지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휠체어 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러다가 걸음에서 시작이 돼서 걸음이 멈추면서 끝이에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 내가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아세요? 건강한 보행이 나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TV를 이렇게 보니까 이 며느리가 자기 친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95세인데 그냥 요 침대에 누우만 지내더라고요. 그분은 다리가 아예 굳어가지고 펴지지도 않아요. 친정어머니는 허리가 90도 꺾여갖고 걷는 게 이리저리 걷는 거야. 근데 그 어머니한테 우리 그 PD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이래갖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똑바로만 걸을 수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만 걸을 수만 있다면 원이 없겠다. 그게요. 그러고 여기부터 또 내가 어떻게 돼요? 활동 반경이 준다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자꾸 줄어들기 또 시작해요. 여행 가는 것도 패턴이 자주 갔던 것들이 또 횟수가 줄기 시작할 거예요. 맞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돈이 없어서 떨어뜨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당장에 내 몸이 못 따라준다는 거는 삶의 질을 그렇게 떨어뜨립니다. 그게 90점이 못 걷는 거예요. 못 걷는 거. 못 움직이고. 요양병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왜요? 더 편하게 밥도 얻어먹게. 근데 그게 누워 계시면 또 달라져요. 이게요. 근데요, 요양병원 안 가고 나중에 내 말로를 갈 수 있는 분 여기 있을까 과연? 이제는. 상담을 못하죠. 이제는요 요양병원을 다 가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내 자식들이 내가 죽을 때 똥오줌 받아내면서 내 거를 부양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전부 낀 세대들이네. 중간에 낀 세대. 나는 모셨지만 나는 부양을 못 받는 세대. 나는 부양했는데 나는 부양 못 받는 세대. 그러면 뭐예요? 전부 셀프 부양하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요양병원을 왜 안 가야 되는지 아세요? 내 자식들 살기도 바쁘거든. 근데 도움을 준다.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부양을 못해도. 그게 어디예요? 돈 줘갖고 요양병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요양병원이 어디 있어요? 집 앞에 다 있잖아요. 보호자들이 동선이 편하게 나와야 돼요. 고령화가 많아서도 있겠지만 동선이 또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사장님들 언젠가는 요양병원 다 가셔야 됩니다. 단지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고요. 요 차이에 있어요. 그러면 요양병원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갈까? 첫 번째, 치매. 근육 없어서.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 자, 요양병원 가는 사람은 건강 중에서도 화장실 뭔지 못 아세요? 가는 사람. 못 걷고 못 움직이는 사람. 그게 1번이잖아요. 두 번째는 치매, 또 대소변 못 가는 사람. 네, 화장실 혼자. 그게 다 연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뭔지 아세요? 내가 못 걷고 못 움직인다는 건 근육이 다 빠진 거야. 이 근육이 빠졌다는 거는 또 이 대소변 못 가리는 원인이 또 그게 오고 치매도 뭐예요? 그 근육에서 오는 거예요. 근본은 내가 못 걷고 못 움직이는 게 요양병원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다 가기 싫다 했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으세요. 네, 운동으로 대비를 해야죠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지만 케겔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이라도 하셔도 돼. 지금은 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부터 해야지. 내가 직접적으로 몸에 부딪혀서 운동을 못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내가 기본적인 거 유지 관리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요 바디닥터 넣어놓으면 시켜준다고요. 우락부락의 근육 막 이런 만들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유지 관리 수준 이상은 내가 이 애는 분명히 근력 운동을 시켜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훨씬 더 요양병원 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어떻게 뭔지 아시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는 의미는 이제는 사장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식들 지금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자식들한테도 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요, 그냥 이제는 이 메커니즘, 내가 단순하게 내가 아프다는 그 메커니즘으로 그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가장 기본은 내가 건강한 보행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건강한 보행에 여기에 첫 번째 내 건강관리의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걸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기능식품 좋은 거에서 막 드시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없는데 기능식품은 냅다 먹고 있어. 이거는요 나중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간 수치도 올라가고 많이 먹으니까. 나중에 사람도 죽는 것도 참 복이죠. 네. 빨리 탁 가는 것도 복이죠. 이거를 막 이런 걸 의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몸은 너무 아파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명이 안 끊어져요. 마지막이니까. 이게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게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기본. 내가 운동이 들어가지 않는 건강 관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몸이 아프니까 못 하니까 바디닥터라는 이런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런 근력 운동이 해야 돼. 누가 근력 운동 해야 될까? 다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근력 운동 안 해도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70%가 건강한 사람 기준에서 70%가 근력 운동을 안 한답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70%가 근력 운동을 안 한다.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100% 이제는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얼마나 안 하는지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는 돈은 누가 다 벌어요? 나중에 요양병원이고 그런 데서 다 버는 거예요. 병원, 정형외과 이런 데 말아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로테이션 맨날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전에 어떤 사람 또 오는 거야. 계속 그래 돌고 도는 게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거 아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보행, 건강한 보행을 만들어내려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 뭐가 중증이 돼야 될까?
그래서 만들어 드리는데, 자, 보행장애는 그럼 왜 올까? 우리는 이족 보행 두 발로 걷잖아요. 서서 걷는 거, 직립 보행. 그래서 양팔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은 받았어요. 대신에 요 중력의 힘을 거슬러야 돼요. 요게 단점이죠. 이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전부 우리 뭐야? 주름살도 중력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여기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나는 그걸 버텨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근육이 또 필요한 거거든. 그러려면 내가 이제 그래서 자세를 잡아주고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세가 딱 틀어지는 순간 모든 이제 순환계의 흐름도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병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질병이 왔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 내가 제일 뭐 첫 번째 보려면 순환을 보셔야 돼요. 순환 보시다 그걸 거슬러 가보면은 척추가 뭐 틀어져 있다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세가 무너져 있으면 그런 순환도 안 된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기본은 자세가 발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중력의 힘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니까 항중력근, 중력하고 싸우는 근육, 그러니까 자세를 유지하는 자세 유지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코어 근육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가 불안정할 때 보행장애가 시작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 이제 근육이 빠지면은 몸에 바뀌는 변화. 오늘도 아까 저 보니까 유이사님하고 할머니 길 걷어 오시는데 무릎이 이렇게 꺼져가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허리가 이렇게 걸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근육이 무너집니다. 이 코어가 딱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내 체중을 이렇게 들고 있는 힘이 약해져요. 허벅지도 빠지고 근육이 엉덩이 빠지니까 무릎이 약간 구부정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릎이 양쪽으로 쭉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장다리처럼 이렇게 오자다리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배에도 힘이 없으니까 또 뒤에 길거도 힘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상체가 무너지죠. 이렇게. 다리는 벌어지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돼요? 다리를 들어서 앞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리를 들지를 못하잖아요. 옛날에 젊을 때는 다리가 내 몸을 싣고 이렇게 갔는데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상체가 다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다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볼 때마다 바이라트 쓰면 좋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 사람이 스쿼트를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안치가 나요. 그치? 그러면 저거 바이라트 기가 막힌데. 바이라트 기가 막힌데. 마음이 안 들까요? 아까 밥 식사하면서도 안에 앉아있는 식당 안에 꽉 찼더라고. 빈자리가 없더라고. 저 옆에 가니까.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앉아있어. 와 이거야 진짜 참 눈에도 열을 봐도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같이 몸을 보면 뭐예요? 구부정하고 다리가 다 빠져갖고 걷는 게 엉망진창. 바이라트. 통째로 이거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해를 안 해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볼 때 답답해 미치겠고 저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을 바라볼 때도 뭐예요. 그렇게 주변에 보면 완전히 스스로 있는데 왜 이걸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아직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뭐 미치겠어. 그런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커니즘은 이 엉덩이가 이제 빠집니다. 근육이. 엉덩이가 딱 빠지는데 이 엉덩이 근육은요 내 중심이거든요. 우리는 요 골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하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척추라는 개념은 요 꼬리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꼬리뼈까지 하고 골반 안으로 쑥 들어가 있죠. 요거는 기둥처럼 땅 속으로 이렇게 박아 놓아야 돼요. 땅 위에 얹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리면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지를 못하죠. 내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 밑에서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 낚싯대 생각해볼까요? 낚싯대 탁 던지고 나면 고기가 물었어. 그럼 낚싯대가 어떻게 돼요? 확 휘죠. 근데 우리는 힘을 어디서 주고 있어요? 요 위에서 막 잡고 있어요. 낚싯대 밑에 우리 힘 밑에 잡고 중간에 이렇게 잡죠. 그리고 요거 버티잖아요. 이렇게. 그럼 낚싯대를 이렇게 휘어도 얘가 단단하게 내가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어때요? 안 넘어지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주는 힘, 얘가 단단하게 내가 움직여도 무게를 들 때도 어떻게 해요? 밑에서 딱 붙들어주는 힘이 있으면 내가 숙여서 일어날 때도 힘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단단하게 이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지 아세요? 근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뼈잖아요, 뼈. 이 골격이잖아. 이 골격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힘을 못 씁니다. 내가 팔을 이렇게 들고 다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뼈가 힘을 줘서 들까? 아니죠. 근육이죠. 근육이 수축하면서 내가 끄집어 당기잖아. 그렇듯이 얘도 중심과 밸런스를 잡아줄 때 제일 많은 에너지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고 내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에너지가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큰 엉덩이 근육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 여기다. 그러니까 이 엉덩이가 탄탄하면은 내가 아무리 허리가 힘을 받더라도 밑에서 붙들어주는 힘이 탄탄하면은 뭐예요? 아무리 큰 힘이 가해지더라도 버텨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 잡아주는 이 구심점이 약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를 숙였다 들 때 허리가 삐끗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밸런스가 좌우 밸런스가 깨지거든.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럼 얘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중심이 골반이 무너지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척추하고 이 골반은 있잖아요. 척추하고 이 골반은 독립체 따로따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복합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얘가 이제 틀어지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이제 틀어진다 볼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골반의 중심은 이런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런 밸런스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 골반이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졌죠. 틀어졌어요. 얘가 이렇게 틀어지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할까? S자로 이렇게 꺾이죠. 얘가 틀어지니까 이렇게 틀어지니까 이쪽으로 틀어지니까 처음에 출발은 반대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또 꺾이고 반대로 꺾이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은 항상 이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틀리면 내 척추를 어떻게 해요? 중심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머리도 마찬가지 중심을 가려고 자꾸 하죠. 그러니까 S자로 꺾이는 거예요. 시작점은 어디예요? 엉덩이 근육이 빠지면서 이게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얘가 깨져버리니까 척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측만증 오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도 올 수 있고 목 디스크 오면 어디로 가요? 어깨로 팔로 어디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면 다리도 마찬가지죠. 다리도 얘가 똑같이 하나가 여기가 틀어졌을 뿐인데 위로는 S자죠. 밑으로 보세요. 밑으로 보니까 얘가 척 떨어지니까 이 고관절 수평이 안 맞죠. 한쪽이 떨어졌죠. 다리가 여기 길어져 버렸잖아.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잖아. 그럼 어떻게 한쪽 이제 무릎이 이제 아프잖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 봐봐요. 두 쪽 다 동시에 아픈 사람 거의 없어요. 한쪽이 항상 먼저 아파요. 왜 그럴까? 밸런스가 맞는 거죠. 왜? 옛날부터 우리는 좌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가 잘 틀어지기도 하고 근육도 엉덩이 근육은 없어요. 보면 다 빠져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밸런스가 깨졌다. 얘가 요것만 딱 틀어져도 위아래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허리 아프면 허리 아프다고 전부 파스를 거기다 붙이고 있어요. 어깨 아프면 어깨 아프다고 어깨에다가 파스 막 붙이죠. 그게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은 어디를 봐야 돼요? 어디까지 보셔야 돼요? 엉덩이까지 봐야 돼요. 골반까지 보셔야 돼요.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럼 이게 뭐네? 얘를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 치료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시너지가 훨씬 더 완성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걸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사람들 이거 쓰면 도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엉덩이가 근육이 빠져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목이 아픈데 왜 엉덩이 운동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커니즘 이해를 못하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체라는 생각을 딱 가지시고 하죠. 그럼 내가 무릎이 아픈데 왜 엉덩이 운동을 해야 돼? 족저근막염이 있는데 왜 엉덩이 운동을 해야 돼? 체중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니까 치료를 해도 계속 하중은 받는 건 똑같은 거야. 원인은 항상 원인 제거가 안 되니까 치료를 해도 뭐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디가 고장이 나서 갔어. 그러면 요거 수리를 합니다. 그 고장난 부분 수리도 해주고 교체도 합니다. 아이고 끝났습니다. 교체했습니다. 얼마 주세요 하고 보내버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수리하려고 뜯어보니까 야 이게 고장난 원인이 이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내가 수리는 해달라면 요거는 내가 고쳐드리는데 나중 되면 이거 손을 안 보면 또 고장날 거예요.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사전에 이것까지 손을 보세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걸 손 보는 게 사장님 나중에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거잖아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명의를 누구 보고 명의라고 그래요? 원인을 찾아서까지 뿌리째 독째로 다 고쳐주는지. 맞잖아요. 그거라니까. 그런데 허리 아프면 전부 다 뭘 봐요?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원인을 아시는 분들은요, 이거 전체를 봅니다. 그러면 원인을 잡아내고, 아, 이거 운동해야 된다. 근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근골격계적인 문제들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모든 이 메커니즘의 흐름이 어디부터 시작이라고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엉덩이.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생명과 직결된 근육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어떻게 하면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사장님들, 엉덩이 운동은 어떻게 하면 운동이 됩니까? 해결 앉아야 돼. 스쿼트. 걷는 거. 스쿼트라든지 제일 좋은 건 스쿼트잖아요. 앉아 때렸어. 힘들어서. 그러니까 무릎 아픈 사람들도 의사 선생님이 집에 와서 앉아 때렸다고 운동하라고 해. 벽에 기대가지고 천천히 앉아 때려. 천천히 앉아 때려. 이거 근력 운동이 될 것 같을까? 네? 사장님. 꾸준히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고 근력 운동은요, 사장님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아서 오늘 한 번 더 써보게요. 대구에 가면 헬스클럽이 있어. 헬스클럽이 있는데 이 헬스클럽 이름이 보통 짐이라고 표현하거든. 짐. 이름이 진짜 있어요. 이거 곧 뒤집. 뒤짐. 진짜 있어요. 뒤집어. 왜 진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을까? 곧 뒤진다고. 그리고 운동 안 하면 곧 죽는다. 또 근력 운동은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 뒤지게 해야 된다. 뒤지겠다. 뒤지도록 운동해야 근력 운동이 된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진짜 잘 지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근데 근력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곧 이게 오죽해서 이런 이름이 나올까? 그래서 근력 운동은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근력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고 이제는 자유를 막 운전기사도 없는데 지 맘대로 막 다니는 자동차들이 나오는데 이 앉아 있는데 근력 운동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나보다 낫죠. 심지어 우리 이 바이닥터가 얼마 전에 중국에 있잖아요. 우리 중국에 이게 넘어갔습니다. 중국에 갔어요. 중국 시장도 이제 열릴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화웨이 아시죠? 중국 화웨이. 화웨이 북경 전체를 총괄하는 유통회사가 우리 걸 가져갔어요. 그 회사의 1조 매출이야. 옛날 1조 매출.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뭘 개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학술 세미나. 골반 적응 강화에 대한 학술 세미나. 거기에 우리 바디닥터의 사진을 걸어놓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거기 대상이 누굴까? 일반 소비자들일까? 학술 세미나. 의사들, 물리치료사들, 뭔가 에스테틱 원장님들,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하고 앉혀놓고 바디닥터를 걸어놓고 골반 적응 강화에 대한 세미나를 해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게. 그 정도면 이런 아이템을 사장님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7만 하고 내가 이렇게 요식금도 좋아지고 엉덩이 힘도 되니까 야 좋다 이래갖고 내가 계약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장님들 이게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사장님들이 지금 손에 쥐는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는 맞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며칠 전에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전 세계 가전 전시회를 됐어요. 거기에 얘가 또 나가요. 의료기지만 우리는 의료기지만 가전 같은 놈이에요. 가전 같은 놈. 왜 가전 같은 놈이라고 할까? 홈페어. 이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쓸 수 써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전 거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미국에서는 아예 비정규 의사가 나와갖고 시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완전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빠르게 우리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회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계 시장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시장을 때려버리면 사장님이 내가 항상 모든 게 뭐예요? 개국 공신이라는 게 기득권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맞죠?
기득권 가져가고 내가 개국 고시라는 소리는 어떤 분들이 들어요.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사람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장님들 하는 거다는 거를 오늘만큼은 제대로 알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이래 되면 자꾸 옆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빨리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엉덩이 근육이 정말 중요해요. 멋있죠? 네. 저는 길 가다가 이런 엉덩이가 많거든요. 저도 남자인지라 기왕이면은 옆에 가는데 같이 청바지 입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여기가 벤지 여기가 벤지 구분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엉덩이를 만드시라고. 이런 엉덩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근육이 빠진다는 의미는 내 체중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목발처럼. 이상한 선수 아시죠? 이상한 선수는 무릎 연골이 없어요. 아시죠? 아시겠네. 아시는 네. 분은 아시네. 무릎 연골이 없는데 어떻게 이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국가대 들어갔었어? 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연골이 아파갖고 맨날 병원 다니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걔는 어떻게 연골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 운동을 하지? 그죠? 그러면 내 몸하고 그 이상한 선수 몸하고 뭐가 다를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다르지.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무릎 밑에를 요 장경인대라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인대가 엉덩이 근육하고 대퇴장막을 앞쪽에 하고 이 Y자 형태로 가운데가 목발처럼 쭉 뻗어가고 무릎 밑에를 딱 지지를 하고 있어요. 무릎 밑을 지지한다는 걸 무릎 위쪽에 체중을 얘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받치고 있으니까 내 체중이 무릎으로 부하가 많이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무릎이 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 닳는다, 아프다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빠져버리니까 내 체중이 무릎으로 가는 힘이 강해질까 적해질까? 강해지죠. 근데 체중 밸런스가 탁 깨지니까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죠. 그러니까 체중이 쏠린 쪽은 더 많은 힘이 가해지죠. 그러면서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 뺏기면 때가 뺏겨지듯이 문드려 버려. 이게 어떻게 해요? 연골이 닳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염증이 이제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엉덩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분산을 시켜줘야 되겠지. 내가 치료를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내 체중의 하중을 분산을 시켜줄 걸 해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근력 운동밖에 없어요. 내 체중을 받쳐주는 근력 운동을 해요.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걸으면 좋다니까 전부 뚝뚝뚝뚝 하면서 걷고 다녀. 하루에 5,000보, 10,000보 막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이 걷는 거 좋다니까 정심히 걷고 계시는데 내 몸이 걸을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준비가 된 사람이 5,000보, 10,000보를 걸었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걷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내가 준비 안 된 상태로 걸으면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몸 다 망가집니다. 밸런스 다 깨지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엉덩이 운동.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근감수증이 이렇게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갈게요. 그다음 복근 이야기 좀 드리면은 사실 복근은 우리가 삼중겹이 있는데 이 복근은 어떤 거냐면 우리 상체를 보면은 여기에 골격을 상체를 받쳐주는 골격이 없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내가 머리 숙이기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장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상체가 여기 비어 있으니까 내가 이게 그냥 무너져야 되는데 이거 버티고 있잖아요. 이걸 왜 그럴까? 복근. 이 복근이 있기 때문에 복근이 뺑 둘러서 이제 복근이 탄탄한 고무처럼 이걸 다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타이어도 고무잖아요. 근데도 그 무거운 차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탄탄한 고무. 왜 또 그게 가능하냐면 이 배 속에는 복압 압력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타이어도 안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차를 들어가고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탄탄한 고무처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복압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압력을 딱 붙들어주는 힘, 그게 이제 복근의 능력이에요. 그래야지 이 압력이 딱 붙들어 놔야지만 내 상체를 쫙 펴주는 역할, 들어 올리는 역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장기들을 안정적으로 붙들어주는 역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복근 운동 마지막으로 언제 해보셨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윗몸이 마지막으로 언제 해보셨어요? 체력장. 체력장. 한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근 운동은 그만큼 잘 안 합니다.
물론 우리 일상에 활동하면서부터 할 때에 간간히 복근 운동이 작용하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걸 복근 운동을 안 하면 이제 이 고무가 풍선처럼 바뀌는 거예요. 같은 고무지만 풍선이라고 생각하세요. 풍선인가? 이 풍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풍선은 압력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에다 압력을 후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 들어. 불어나죠. 불어나죠. 그리고 이 똥배가 이렇게 나와. 똥배. 뱃살하고 똥배가 또 달라요.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 복근운동, 그러니까 이 배가 딱 나오니까 이제 허리가 이제 부담이 가요. 예를 들시면 우리 몸 중심은 자꾸 이 중력의 힘 때문에 자꾸 밑으로 당기죠. 그랬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임신했을 때 배가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배가 이만큼 불러왔다는 건 내 중심이 어디로 쏠린 거예요? 앞으로 쏠렸잖아요. 이렇게 쏠렸잖아요. 이러고 다니셨어요? 아니요. 제끼고 뒤로 당기잖아요. 내 중심은 앞으로 끌어다니니까 나는 반대로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뒤로 쫙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뒤로 버티고 있다는 거는 낚싯대 고기 걸렸을 때 행사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걸 버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코, 엉덩이에요. 엉덩이, 코. 엉덩이하고 요 기립근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이렇게 버텨주는 거예요.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힘은 요 엉덩이하고 여기서 받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계속 무리가 가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쪄가지고 복근 운동에 얘가 살이 자꾸 지방이 차잖아요. 얘가 배가 나오면 이거 지방이 차면 어떻게 되나? 내 무게도 똑같아요. 쏠리죠. 근데 우린 이러고 안 다니잖아. 뒤로 제끼고 다니잖아. 나도 모르게 힘을 어디로 준다? 뒤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배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의 허리가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다. 상대적으로. 엉덩이가 없고 배가 나오신 분들은 거의 10중 8구 허리가 안 좋다고 해요. 이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근 운동을 하셔야 돼요. 복근 운동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은 이렇게 복압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하나의 실린더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뒤에 가면은 내가 골반 정은이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복압이 잘 차 있으면은 여기 이게 척추라고 보시면은 단단하게 한 줄로 쫙 뻗어 있죠. 내가 압력이 쫙 세워주는 몸을. 근데 압력이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쇠사슬이 축 늘어지듯이 이렇게 척추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 보면 조금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안에는 복압이다. 그럼 요 밑에 자 우리 코어라는 거는 요 밑에하고 복근하고 기립근하고 횡격막 요렇게 하나의 원통처럼 돼 있잖아요. 원통처럼 돼 있어요. 그럼 압력이라는 거는 요 압력이라는 거는 양 사방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렇죠? 양 사방으로 흩어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디일까? 우리 몸에서 여기 네 군데 중에 상하 좌우 중에 하. 그렇죠. 하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골반 저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골반 저근 얘가 제일 약한 쪽이에요. 왜 그럴까? 무게를 다 받쳐줘야 돼. 장기로 받치기도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내가 그나마 운동을 조금 합니다. 근데 얘는 뭐냐? 속에 티가 안 나는 근육이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해요, 아예. 얘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에요? 케겔. 유일하게 한 가지 딱 있죠. 케겔. 케겔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99%. 그러니까 얘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더군다나 여성분들은 뭐예요? 임시 출산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압력이 어디로 잘 빠져요? 밑으로 잘 빠져요. 그러니까 돼요? 요실금이. 재치기 하면 압력이 탁 걸리면 어디가 약해요? 밑에 가요. 요실금이 온다는 거는 요도 관략근만 약한 게 아니에요. 모든 관략근이 다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변실금도 이렇게 이제 많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 복근 운동도 벨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다이어트도 중요한데 복근 근력을 단단하게 하셔야 허리 아픈 사람들이 치료하는데 굉장한 심해서 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엉덩이하고 복근, 허리 아픈 사람들 이 두 가지만 잘 하셔야 돼요. 허리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무조건 허리 아프니까 벨트를 가져가면 어디로 되는 줄 아세요? 허리 아프면 전부 파스 어디다 붙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벨트 가져가면 어디다 갖다 댄다고? 허리. 주구장창 허리만 쓰는 거야. 해결도 안 해요. 벨트만 갖고 허리 아프니까 그 아픈 점만 갖다 대고 뭐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전화 옵니다. 아이고 이거 허리에 좋다 했는데 한 2주 썼는데도 뭐 그대로인데요. 더 아픈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케겔 운동을 아예 안 합니다. 케겔 운동도 아예 안 하고 있고 이거를 맨날 허리에다가 갖다 대고 쓰고 있어요. 그거밖에 안 한 거야. 자기는 열심히 쓴 거로 착각하고 있죠. 운동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통증 관리할 때 허리를 쓰시되 근본적인 거는 엉덩이하고 복근 근력을 살려야 허리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턴을 바꿔주면은 10주 팔고 한 2주 정도 했으면 다시 전화 물어보면은 아 너무 좋아졌다. 배에 힘이 좋아지니까 물건 들 때도 편안합니다. 이거예요. 배심으로 산다 이 말 했죠? 네. 자 그다음 골반 저근인데 사실 골반 저근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시죠? 우리 골반 제 바닥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골반 제 바닥에 요렇게 요 앞쪽에 있는 치골 꼬리뼈 요거 연결되어 있는 요 근육인데 요 근육이 이제 요렇게 입체적으로 볼 때 요렇게 생겼어요. 밑에 밑바닥을 요렇게 좀 받치고 있어요. 뭘 받치고 있냐? 요 장기들 요렇게 받치고 있어요. 방광, 자궁, 직장 또 다른 뭐 대장, 소장 뭐 엄청나게 많죠 장기들이. 이 장기들이 밑에서 이렇게 치지. 그래서 골반 저근, 골반 바닥근 이렇게 해요. 바닥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받치고 있어요. 받치면서 자, 요 관략근이 이렇게 중간에 빠져 있죠. 중간에 관통이 돼 있잖아요. 요도 관략근, 질 관략근, hom부 관략근인데 요 관략근은 이 근육은 장기를 지지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요 관략근들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거예요. 요도 관략근만 따로 움직이는 수축은 없어요. 관략근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관략근만 내가 힘을 줘도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골반 저근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유일하게 얘가 운동하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케겔 운동 어떻게 해요? 항공 쪼였다가 폈다가 쪼였다가 폈다가 그 운동하는 거잖아. 그게 케겔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은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근육의 겹겹이 이렇게 겹쳐져가 있어요. 이런 상태. 그러면 이 근육이 이제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 안 하잖아요. 늘어집니다. 축 처지죠. 처진다는 건 힘없이 쭉 늘어졌다. 늘어진 상태에서 병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축도 안 되고 이완도 안 되고 이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비도 오고 요실금도 변실금도 이런 거에 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뭐냐면 요 사이사이로 근육 사이사이로 요 틈들이 있죠. 요런 틈들 사이로 뭐가 빠져나가냐면 하체로 내려가는 신경하고 혈관들이 요 사이로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요 사이로. 그럼 얘가 쭉 쳐져가지고 경직이 되고 있어.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 요 혈관하고 신경을 유착을 시키고 눌러버리는 형태가 생기죠. 그러니까 자골 신경도 제리가 아프고 피가 잘 안 통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진단해도 이 원인이 안 나와. 근데 우리 바이닥터 이걸 썼더니 너무 좋아졌어. 왜 그럴까? 얘가 누르고 있는 거를 내가 운동을 시켜주니까 늘어져 있던 게 다시 탄력을 받으니까 요거 쪼이고 있던 거를 숨통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탁 트이거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꼭 비뇨생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만 아니고요. 하체로 내려가는 이게 연결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밑에를 받쳐주는 코어 근육의 일부분이잖아요. 얘가 늘어져 버리면 얘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상체가 원통형으로 딱 되고 밑에도 받쳐줘야 되는데 얘가 짜부담이 밑에서 찌그러졌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자세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세가 다 틀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얘도 자세가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출산 이후에 자세가 많이 틀어지죠. 얘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 할 때 어떤 이거 기가 막히는 거 무조건 써야 돼요. 저도 우리 딸이 2월 달에 이제 출산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못 쓰는데 이제 애기 출산하고 나면은 우리 딸한테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짜줄 거예요. 그러면 출산 직후에는 이제 건조기선 가지고 계속 쓰면서 허리가 많이 안 좋을 거니까 허리에 그냥 누운 상태에서 받쳐놓고 그냥 약하게 하고 서서히 적응을 시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처가 이제 아물면은 그때부터 케겔을 앉힐 거야. 앉아가고 약하게 써가지고 서서히 적응기를 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강도만 해가지고 서서히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후조리라는 거 여성 의가 한번 무너지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게 있어요.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는 안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이 산후 후유증 때문에 평생을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안고 살으셨잖아.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잖아. 그래도 그냥 미역국 먹고 누워 있는 거 아니고 그래도 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운동을 또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력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100%는 못 만듭니다. 근데요, 저희 거는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 바디닥터 갖고 관리를 하잖아요. 저는 출산 전보다도 더 좋은 회복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산후조리 잘못해가지고 다시 내가 몸을 정상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임신해서 애기 한 번 더 놓고. 다시 아기를 낳고. 하시네요. 다시 산후조리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라디오가 조립을 했는데 내가 라사를 안 빠지고 조립이 잘못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태로 막 어떻게 맞추려면 힘들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분해를 해서 다시 제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인지를 하고 나는 그리고 딸한테 처음부터 요거를 딱 인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성분 근데 몸매가 거기에서부터 달립니다. 그런 관점으로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뇨생식기의 얘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예요. 얘가 무너지면서부터 뭐예요? 관략근의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요실금, 성기능, 뭐 변실금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요실금은 요실금이지만 이걸 그대로 두신다면요, 이거 변실금 무조건 갑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또 이걸 말을 또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오늘 우리 어머니들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엄마 이거 이런 거 없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그 다음에 조금 요실금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걸 그냥 방치를 하다가 나중에 변실금까지 오잖아요. 우리 보호를 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당사자는요 진짜 우울증까지 와요. 요실금은 그나마 낫습니다. 변실금은요 아무런 대인관계가 자체가 안 돼요.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막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손자들도 안 와요. 그리고 실제로 또 양로원이나 노인정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사장님들. 가면요, 실제로 이 향 자체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달라요. 그걸 보면요, 이 실태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이거를 누가 써야 될까? 이 두리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50대가 지금 몇만 명인 줄 아세요? 50대 이상이 2,500만 명이에요. 50대가 넘으면 남자들은요. 50대가 넘으면 전립선의 문제가 거의 60에서 70%가 전립선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65세가 넘으면 남자들 전립선은 90% 이상이 문제가 있다. 여성들은 요실금으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어마어마한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그럼 연세 드신 분들만 해당 사항이 있을까?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의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얘가 무너져서 온 원인이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지금 원인이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한테도 이게 필요가 없을까?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문제가 생겨갖고 병원에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세요. 치료해 주거든요. 결국은 그게 치료가 내가 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고 또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후관리 운동하세요. 이거 무너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쾌경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결국은 원점이잖아. 얘가 무너졌으니까 내 치료해 줬으니까 이걸 또 살려야 되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행위를 내가 어떤 행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위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또 똑같은 문제로 병원 안 간다.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능력에 밖에 벗어나는 그 노하우가 올 때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안까지는 최소한의 내가 걷고 움직일 동안에는 삶의 질을 조금 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적인 게 건강이거든. 건강 중에서 내가 건강한 보행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엉덩이하고 그래서 이 골반 저근이라는 이 근육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엉덩이가 우리 겉으로 볼 때 엉덩이가 1번이라면 속으로 볼 때는 이 골반 저근이 2번입니다. 요 두 가지만 관리를 잘 하셔도요. 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요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어떤 할머니 연세 드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울산이었었는데 이분은 빌라가 집을 사는데 4층에 살아요. 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근데 걷는 게 그 4층을 오르내리를 하는데 한 5번은 쉬어야 돼. 5번은. 그러다가 이제 바디닥터를 만났는데 그런데도 요실금까지 있어. 하루에 기저귀를 5개를 갈더라고요. 그때 당시 기저귀가 한 개가 1,500원인가 그랬더라고요. 5개면 얼마예요? 그건
4개 치면 한 8천원도 나온다고 칠게요. 8천원도 나오죠.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24만 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분하고 바이닥트를 만나고 쓰는데 그분은 제가 그래도 관리를 내가 잘해드렸어요. 이건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걸 아예 계약해놓고 소개해놓고 관리를 한 2주 정도만 관리를 좀 해보세요. 루틴을 잡을 시간 동안만. 그러면 내가 이걸 안 쓰고 나면은 이거 안 쓰니까 몸이 막 그냥 쭉 흘러내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온다니까 진짜로 계속 꾸준하게 쓰면. 그럼 오늘 써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 근데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그분이요. 유모차에 의지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정도였거든. 한 달 쓰고요. 유모차를 안 하고 이제 마실을 좀 다니세요.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모차를 놓고 그 빌라 주변이라도 하루에 한 5바퀴 정도 느린 걸음이라도 이제 걷기 시작하시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쓰면 됩니다도 되지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내가 이걸 쓰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활동을 좀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2차적인 관리. 아시겠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너무 고마웠고 요실금도 수술을 또 있다는데 내가 이후로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 해도 별 효과 없습니다 하면서 수술을 하더라고. 또 뭔가 심리적인 게 또 있는가 봐요.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 쓰고요. 한 달 만에 기저귀가 2개로 줄어버린 거야. 그거만 해도 돈 버신 거야. 그러면서 지금 거의 그때 당시 렌탈 끝나고 지금 전화해보면요. 지금 정말 잘 활동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저는 너무 기분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연세 드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갖고 본부장님 너무 막 흥분해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딘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딘데요? 내가 맨날 평생을 다녔던 내 약수터 올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전화가 왔냐면 이분이 거의 6년 만에 거기를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전에는 평생을 거기를 약수터를 다닌 거야. 근데 거기 다니다가 넘어져갖고 뼈가 부러졌어. 그러다 그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돼요? 뼈 부러지면? 고관절 부러졌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 병원 들어가니까 뼈도 잘 안 붙지. 그러니까 몇 개월 고생하다 나올 때 되니까 와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가족들도 깜짝 놀래요. 몇 개월만 지나가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 그래 나오면 정상적인 근육이 될까? 안 돼. 휠체어 타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그 사람 얼마 안 있어서 요양병 갑니다. 그러면 약수도 다닐 정도 되는데 팩 넘어져가고 그 질로 그냥 그 사이에 그냥 1년 안에 그냥 사단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알게 돼갖고 이걸 또 쓰게 되는데 살려니까요 어떻게든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쓰더라고. 열심히 쓰는 거야. 그렇게 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한 6개월 좀 됐나? 내가 전화 오고 와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가 있다. 그래 한 달은 오늘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갖고 한번 도전을 해봤대. 올라가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나도 기분이 좋잖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치. 산에 올라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만큼 근력을 내야 된다는. 설명주지. 그동안에 산에를 못 갔다는 것은 뭐예요? 여행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었을까?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제 산에 올라갔다는 그 자신감은 뭐예요? 이제는 나도 관광버스 타고 일하러 하면서 이게 다니는 거예요. 놀고 갈 수 있겠다는 이게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우리 바이닥터의 아이템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건 저절로 돼요.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넘어가고 제가 골반 저근이 관략근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수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덩어리라고 그랬잖아. 연동이 다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여기 질관략근, 여기 요도관략근 이렇게 있어요. 요게 쭉 연결이 된 게 이제 항문관략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문을 수축하는 게 여기 뭐예요? 여기 얘가 이렇게 쫙 잡아당겨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같이 수축이 돼요. 이런 연동이 다 돼서 그러니까 독립적인 게 아니고 우리 몸은 각각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런 관점 보시고. 그래서 골반적인 약하면 장기들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빠지는 거. 장기가 이렇게 자궁이 이제 밖으로 빠지는 거. 장기들. 밑 빠진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죠. 다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응급 이 정도 빠지면 응급 수술 해야 됩니다. 그래 해놓고 또 뭐 하셔야 돼요? 또 캐기로도 해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렇지. 또 운동해야 돼. 이거예요, 이거.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동그라미.
역도 선수인데 지금 뭐가 세고 있어요? 실제인가? 네, 시랑. 이분은 그래도 소변이잖아요. 변 세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왜 봐요? 여기서 딱 보면 이 복압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벨트를 메고 있죠. 네. 벨트를 매는 이유가 뭘까? 허리. 허리가 안정감도 주겠지만 이 복 압력을 최대치로 가둬놓으려고 해요. 이 압력이 딱 가둬놔야 이 압력이 다 분산이 되면서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거거든. 이게 파워존이에요, 파워존. 그러니까 배에 힘을 딱 주는데 우리 힘 줄 때 배에 힘을 딱 주잖아요. 그게 압력이 그 복압이 내 몸을 드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벨트를 꽉 메고 이제 이 복압이 옆으로 안 세게 붙들어 놔야지 이거 들 수 있는 힘이 요가 막 전달이 돼요. 근데 제일 약한 쪽이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골반 지금. 특히 여자분이잖아요. 남자들 이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여자분들이 왜일까? 이분은 분명히 결혼해서 출산 경험이 있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압력이 엄청난 압력이 걸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일 약해요? 여기가 약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울산에 할 때는 그 울산 바디빌딩 여성 바디빌딩 대표 1등 하시는 분이에요. 50대 시니어 대표예요. 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딸인지 엄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몸매를 쫙 가지고 스키니 막 입고 왔는데 엉덩이가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조각이 조각. 말했겠네. 그러고 제가 막 떨리더라. 그 시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기를 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아니 이렇게 건강하시고 몸도 괜찮은데 여기 왜 왔어요? 이러는 거잖아. 그분이 살짝 이제 시연하러 딱 들어가. 사실은요 제가 요실금이 좀 있어요. 자, 그 얼마나 운동 많이 하겠어요. 근데 요실금이 있다고 왔어. 그러니까 저도 스쿼트를 하는데 소변이 맨날 쓰는 거야. 압력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여기가 약하니까 세죠. 그분이 아기를 3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의를 스쿼트 운동할 때마다 5번씩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실금이 좋다니까 찾아보고 이제 온 거지. 그래서 딱 앉혔는데, 야 그분은요 한 번 딱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와 씨, 느낌 좋은데요 하더니 이거 눌리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니까. 내리레 하더니 99까지 다 올려버렸어. 자, 99까지 다 올렸다 이 사람.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다 올렸을까 아니면 자기가 버텨냈을까? 버텨냈겠네.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을 하던 사람. 저도 깜짝 놀랐거든. 그럼 운동을 해. 와 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올라간다 했는데, 와 이 사람은 진짜 막 버텨내냐. 너무 그거를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쫙 하는데 막 얼마나 자기가 와 이거 진짜 이거 스쿼트 내가 암만 내가 해도 내가 느낌이 속에 내가 그 터치를 못하는 부분들까지 자극이 오는 느낌까지 막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 뿅 가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이거 대화하고 막 일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요 그런 놈이에요 이 아이템이.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제가 말하는 게 그대로 그냥 입증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이제는 내가 사회질을 안 떨어뜨리려면은 골반 폐결 운동과 엉덩이 근육 살리는 이 2가지. 근데 딱 핵심 포인트가 저는 아이템 우리 폐결 운동이 우리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춰서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 몸에 대한 이 메커니즘 보면은 그게 중요한 요소가 제가 지금 말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건강 관리를 한다는 그 기준점을 본다면은 제일 이분 엉덩이하고 쾌결 운동 이 2가지네요. 2가지. 요거만 잘 관리하셔도 사장님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사장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품을 지금 내가 계속 꾸준하게 잘 쓰고 있다. 솔직하게. 자,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드시는 분들도 오늘부터 쓰세요. 어떻게 연구하듯이 쓰세요. 사장님들 지금 돈도 이거 기왕에 이런 아이템이라면은 요걸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버는 도구로 한번 써보세요. 사장님들이 내가 한번 느끼는 그 순간에 이거는 시장에 엄청난 시장을 가지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쓰시는데 연구하듯이 쓰셔야 돼요. 그렇다 해갖고 막 케겔 운동기를 갖다가 가슴도 크신가 싶어. 가슴이 나는 내가 그런 사람들 봤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울산에 있을 때 가슴도 이게 빵빵해지고 탄력이 올라갈까 싶어. 가슴에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가슴이나 등에다 대고는 하지 마세요. 케겔 운동기. 벨트는 괜찮은데 그 케겔 운동기는
이 심장 가까이 되는 거를 조금 지향을 하시고. 그러니까 왜 심장이 가까운 데다가 이 저주파 펄스가 때려버리면 심장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엉덩이할 때는 상관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벨트는 그게 상대적으로 그게 하고 또 강도가 세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데 그렇게 쓰시되 그러니까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강도를 이만큼 높여도 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땅바닥에 그냥 다리 쭉 뻗고도 해보고 누워가지고 엉덩이도 한번 받쳐보고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떤지 한번 봐봐요. 굉장히 다양하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 엉덩이가 막 애플입이 내가 막 뻥긋하게 아까 봤잖아요. 이게 기왕이면 이 남성들의 시선이 나한테 집중이 되면 기분 좋잖아요. 나이가 60인데 그게 안 되지. 그거 엉덩이요. 됩니다. 됩니다. 되긴 되더라. 진짜로요. 그래서 이 힙업이 된다는 걸 또 누가 또 열광을 합니까? 물론 뭐 여자라는 기준이 나이가 아니더라고. 저는 이게 봤잖아요. 근데 본인이 또 제일 특별히 또 따진다면 젊으신 분들이 이제 거기 미용에 대한 이 니즈가 또 더 세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힙업 된다니까 이게 거기에 이제 꽂혀갖고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네. 옛날에는요 어떤 분들이 온 줄 아세요? 전부 여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미가 다 들어올 거예요. 바퀴스펜 걸려가고 오고 안심 부부를 예? 전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끼리 시장도 하고 앉아갖고 막 끙끙 있고 그런 사람들 체험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게 미용도 되고 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요, 이거 사업 무조건 터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점이고, 그 다음에 요거만 하고 마실게요. 우리 60세 이상 되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너무 힘드니까 요거 막 너무 길게 따갑도록 듣잖아요. 힘들다 이야기를. 근데 이 이야기는요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노인들이 옛날에는 독거 노인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뒷단계가 뭐냐 고립 노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뭐라는 줄 아세요? 표류 노인 이렇게 돼요. 포류 뭐예요? 섬에 갇혔다는 표류 노인. 집도 절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진짜요? 그리고요, 저는 또 감히 지금 60세 이상 되신 이 실버 세대들, 이 세대들은 정말 저는 뭐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나도 지금 억울한데 아들 때문에 다 살고 부모님 다 수발하고 볼만 할 때 내 한번 살아보려니까 몸이 엉망진창이 돼요. 돈은 돈대로 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돈 한번 벌어보려니까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이 세상이 이래 가는데 근데 또 사는 이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 또 살아야 된대. 그 집스럽게.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간대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진짜로 할 게 없어서 못해. 젊으신 분들도 할 게 없어서 못해요. 그럼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왔을 때 시연시켜주고 계약을 해서 이분들 처음에 그러면 옆에 이거 필요한 사람 중개하세요 하면 한 명 모시고 와요. 올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앞에 사람들이 주변에 늘렸으니까. 그러면 모시고 오죠. 그러면 그분이 왔는데 그러면 수수료 3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통장에 30만 원이 꼽히잖아요. 그 다음 되면 몇 명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여러 명. 2명, 3명 그때는 막 모시고 온다고. 처음에 모시고 올 때는 어떤 관점이에요? 야, 내가 진짜 건강에 좋은 거 안 했는데 니도 지금 몸이 안 좋아 이거 써갖고 니 몸 나아야 안 되겠나? 니 건강 걱정해갖고 이 싹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초대를 한단 말이야. 근데 돈이 30만 원, 60만 원 통장에 돈이 딱 꼽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기준이 어디로 바뀌는 줄 아세요? 한 명당 30만 원이니까 내가 오늘 이번 달에 3명 데리고 하면 90만 원이에요. 기준이 이제는 목표치가 돈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단 1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하시면 돼요.